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방은 8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유튜브 전용 연장 방송 JB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장안의 화제. 네. 맞는 얘기죠? 그럼요. 최근 이벤트도 하시고. 네, 팩트 맞죠? 그럼요. 네. 애청자입니다. 잘 봤습니다. JB타임. 예, JB타임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가 뭐죠? 네, 행정법원이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의 취지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면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의 결정 직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고 사법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또한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이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사표를 내면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해진 상황인데요. 추 장관은 이제 본래 오늘 열리기로 했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제 연기 사유였는데요. 네. 징계위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더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다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어제 뉴스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면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키려는 거 신청. 이 사실은 이게 제가 판결 결정문을 잘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또 그 판사가 아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가타부타는 따지고 싶지 않다. 네. 형식적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을 지금 직무 배제시키면 해임하고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안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직무 배제를 시키는 건 맞지 않다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감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훈령을 3일 날 바꿨거든요. 지난달 3일 날. 네. 훈령을 바꾸면서 감찰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권고해서 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감찰위원회 구성이 뭐 법무부 감찰위원회니까 법무부 역시 이렇게 이 징계를 아니면 직무 배제를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래 볼 수 있지만 그 위원들은 사실은 옛날에 위촉됐던 사람들입니다. 또 검찰에 좀 가깝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필수적 기관에서 임의적 기관으로 바뀌면서 본인들이 우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임의적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 점을 봐야 되고 고경 차관은 제가 알기로는 그 윤석열 총장 동기입니다. 검사하고 그런 거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 보던 법무부 감찰위원들은 추미애 장관이 뭐 그 위촉했다 이런 식으로 된 그게 아니었습니까? 뭐 일부는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이제 100% 이렇게 추미애 장관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안 맞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이것저것을 떠나서 어제 하루는 윤석열 총장의 날이었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뭐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아주 집중적으로 조성이 됐던 하루였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1, 2, 3, 4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레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지만 진행은 사실은 하루 정도는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해 보이고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굽혀지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금요일 날 열기로 했습니다. 네. 법무부 차관이 지금 반려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고 또 신임 차관을 또 임명하겠다라는 뉴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요일 날 4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근심 같은 거 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칠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징계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연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무부가 그 밝힌 대로 방어권 보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그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제 자료를 보고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 것은 당연한. 네. 그러니까 당연히 행사되는 방어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박탈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이 점 같은 경우는 뭐 100%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징계 청구권자가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면서요. 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법상으로. 법무부 차관이 이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법무부 차관이 지금 그 사의를 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공석이 되는. 그래서 그 새로운 그 법무차관을 임명을 하고 네. 그래야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또 절차적인 요건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그게 하더라고요. 이틀 사이에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법무부의 좀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뭐 추미애 장관이 국무회의 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잠깐 만난 것으로 돼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썰이 나왔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뭐 법무부 장관 인사 문제, 네. 인사 문제가 논의가 됐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좀 이제 먼저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틀 연기가 된 것으로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동반 같아요. 사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다 오버 같아요. 뭐 그렇게 밝힌 것도 없고. 동반 퇴진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JB 타임에서 JB 타임이 좀 네, 한번 총 정리를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긴이요. 어떻게 기자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하여튼 바람인지 몰라도 하여튼 동반 사태 했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는 JB 타임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좀 일단은 뭐 좀 상황은 막 이렇게 되지만 네, 뭐 하루 정도는 뭐 윤석열 총장이 좀 어떻게 보면 괜찮고 유리해 보였지만 징계 절차는 그대로 네.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게 사실은 재판이 여러 가지가 아마 준비가 될 겁니다. 만약 계속 다툰다면 직무 배제가 잘못됐다고 본안 소송도 하나 있고 그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빨리 심판해달라는 게 집행정지 신청이었고 네. 앞으로 징계가 되면 징계에 대해서 효력을 다투는 또 집행정지, 징계의 내용의 가부를 다투는 본안소송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뭐 그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소송들이 지금 뭐 할 수가 있고 소송 내용이 하나하나 다릅니다. 이게 이겼다 해가지고 모든 걸 이긴 게 아니고 그 일부분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제 그 분기점은 모레죠. 모레로 예정돼 있는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일단 한 번 이제 큰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게 완결점은 아닌 게 지금 박지원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뭐 이후에 또 이제 소송전이 계속 이어질 네. 것이고 또 거기다 이제 수사도 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라운드는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해서 사제 화염방사기와 LPG 가스통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앞서 교회는 서울 북부지법 집행인력의 강제 명도 집행에 항의하면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저항을 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사랑제일교회가 자리한 지금 장이 10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교회 측에서 570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이 사업이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 감정가액은 참고로 85억 원입니다. 이 재개발 조합이 걸었던 명도 소송에서 조합이 승리를 하면서 철거 집행이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요. 이 교회 관련자들의 불법 폭력 행위가 당시 체증을 통해 다수 확보가 되었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경찰관을 투입해서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화염병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서 압수된 물품으로 경찰이 작성한 목록 그 어디에도 화염방사기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 뭐 불을 끄는 데 사용하는 동력 물 분무기와 휴대용 그 가스레인지 연료 1개 등이 압수됐다라고 주장 해명했습니다. 근데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화염병 처벌법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요? 오랫동안 존재했던 법이고요. 예. 이전에 이제 집회 시위 관련된 법 중에 특별법 중에 네. 화염병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집회를 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가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아무튼- 범죄가 되죠. 위험한 물건을 써가지고 지금 공무집행을 하는 것을 막았던 부분이거든요. 화염병 던짐으로써 네. 두 가지 범죄 동시에 성립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특수란 거 붙이고 두 번째 다치기도 했기 때문에 방해치상도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화염병 처벌법까지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요. 압수수색에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변호인하고 좀 얘기는 좀 달라요. 이게 화염 방사기다, 분무기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아니 그 물 분무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 분무기에 물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인화물질을 넣고 분무하면 그게 화염 그게 방사기예요. 사회적 화염방사기 되는 거죠. 화염 방사기 우리가 전쟁 영화에 보는 그게 화염 방사기가 아니고요. 불을 뿜을 수 있는 도구를 화염 방사기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마와 맞박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이마냐 맞박이냐 그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뭐 물분무기랑 가스레인지인데 이걸 어떻게 하얀 방사기라고 얘기하냐. 근데 그걸 합치면 그렇죠. 불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그것을 갖고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CCTV 그리고 교회 자료 다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체증도 지금 사진도 찍어놨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고 이걸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화염병 등장한 게 얼마만인지도 예. 도저히 뭐 나를 셀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오랜만에 보는 현상인데 90년대 예전에 연세대 뭐 사건 그 이후로 그렇죠. 집회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화염병 집회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뭐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쪽에서 네. 교회 쪽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교회도 집회를 할 수 있고 시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이 집회는 사실은 명도를 막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재산상 부분이 컸고요. 예. 정치적 부분이 본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거기에다가 수단이 좀 셉니다. 최근에 와서 이렇게 폭력적인 집회가 잘 없어요. 우리 촛불 집회 기억할 겁니다. 그 쓰레기 하나 없이 끝났던 국민들 모습인데 교회에서 이런 어떤 하염병이라든지 어떤 쇠파이프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는 그거조차도 좀 비판의 대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기독교의 듭니다. 기본 정신이 사랑과 평화하고 비폭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 화염병에다가 쇠파이프가 웬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네.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게? 옛날 집회 모습을 보는 것 같고 2020년도에 이런 게 참 어색합니다. 더더군다나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황선 미타리님이 지금 종교가 폭력이라니라는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고 서울은혜님 교인으로서 부끄럽고 속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댓글을 달아주셨고 네.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거민 분들이나 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할 데가 없고 너무도 몰려 있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폭력적인 뭐 수단을 가끔 동원하고 그게 또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분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 이름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랑을 제일로 여기셔야 되는데 또 그 네.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권과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지 생존권과 관련된 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글쎄요. 교회가 오히려 모험을 보여야 될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사실 그 다친 분들도 나왔고 누구를 위한 건지 과연 그 지금 사랑제일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약간 세계의 경일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뭐 있을까? 이건 뭐 이야기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 갑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와 한국유통학회가 조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38곳의 정보 공개서와 점주 103명의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계약서의 98%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매뉴얼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했고 94%는 본사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 또 광고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조금 황당한데요. 보도에 따르면 광고비를 전가하려는 본사에 항의했다가 면도 불량 등을 이유로 가맹해지 경고를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가맹본부 행태를 방송에서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뒤 가맹계약 해지된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점주들의 80%는 원재료를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됐고 부재료 같은 경우도 50%였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면도 분량이 왜 나와요, 도대체? 아니 뭐 털 있는 게 죄입니까? 우리 저희 진행자가 좀 멋스러운 이 털을 이제 수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갖다 붙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예. 그렇게 이유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위생 주방에서 있던 위생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매뉴얼에 이런 부분이 뭐 조항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뭐 청취자분들이 판단해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거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어거지로 갖다 붙였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한 여건을 찾다 보니까 이거를 끌고 온 게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확실히 봐야 됩니다. 가맹주하고 가맹본부하고 밑에 직원이 아니에요. 그 영업 방식이나 상표 정도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갑질 아닌 갑질이잖아요. 자신들의 직원한테도 용모불량 예컨대 수염을 안 깎았다. 이걸로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직원들한테도요. 네. 근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끼리. 그렇게 수염 안 깎았다. 면도 안 했다라고 네. 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네.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뭐 저희가 면도를 항상 하지만 매번 그걸 떠나서요. 아니 왜 저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수염이 아니 뭐 많으셔서. 면도를 안 해도 이렇게 위생 장비만 잘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주방에서 지켜야 어떻습니까? 한다면. 그걸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든지 그냥 말든지. 하도 뭔 상관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했던 얘기고 네. 문제는 지금 이 갑을 관계에서 이루어진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단적으로 나온 거고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의 그러니까 횡포 이야기는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사례인 거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뭔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다 이렇게 나열도 못할 뿐더러 그 안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공정합니다. 네. 지금도 얘기를 좀 했지만 어느 정도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거리 제한이라든지 여러 개는 계약을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 계약 이상의 불공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상 갑질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또 그것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좀 지위를 좀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도 좀 더 좀 나열화해서 법에서 좀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가맹본부 행태를 방송에서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뒤에 가맹계약을 해지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을들이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그 불리함을 호소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복을 했다고 한다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호소조차도 이제 막혀버린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말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그 좀 당국이 나서가지고 뭔가 좀 그 개선책을 내놓고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게 최초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제기된 지가 참으로 오래된 문제인데도 네. 90몇 %요? 그럼 전혀 지금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겠죠. 물론 물론 가맹 본부가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점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마다 회장이 나서 사과를 한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한 게 뭐 여러 번인 걸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때의 어떤 임시 변통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든 사회든 제도적으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결국 이런 좀 당연한 논리로 또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회적 논란이 될 때면 그때 잠깐 뭔가 하겠다고 팔 가다 붙이는 척하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그렇죠, 이제 다시 다시 채우는 뭐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치킨만의 문제겠습니까? 대부분 바로 그렇죠. 그거죠. 이게 네. 뭐 치킨 가맹점만의 문제겠어요. 전반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상란님은 갑질 사회 근절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진수님은 전화 진행자님은 치킨집 못하겠네요. 이분도 수염이 좀 좋은가 봐요. 제가 치킨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